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데, 이제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데서의 통합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같이 이제 복지를 공유해야 되는 걸 말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여지는 건데, 김장철이나 농사철에는 품앗이도 당연히 하고, 개 모임도 또 하고, 우리 사람들이 개 돈을 불 돈은 있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오는데, 개를 한다는 거. 여기 보면 돈도 있지만 쌀 가지고도 쌀로 배급을 타니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었고 영화에서도 봤듯이 자유연애도 하고, 맞선도 보고, 생일 파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혼도 하고,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가정폭력도 당연히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학생 운동회도 하고, 그리고 민속의 명절도 우리처럼 설날도 지키고, 추석도 지키고, 우리는 별로 잘 지키지 않은 단오절도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명절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의 노동 생활을 보면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 공장과 기업소에서 일하고 단체 노동 동원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노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급소에 가서 나눔을 받는 거죠. 지금은 이 배급소에서 배급받는 것조차 무너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일하고 배급받는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한다는데요. 제가 이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들판에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여기가 저는 북한인 줄 몰랐을 정도로 이렇게 발달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명찰들 차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는 참 다 해주고 있고, 와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내겠어요? 세금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자리세를 여기다가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결국 세금을 아까 없다고 했는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곤과 사회 취약계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북한은 가난한 나라라고 김정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2018년 3월 11일에 우리 특사단을 만났을 때 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가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빈곤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없는 거였죠. 사회 보장을 하는 대상자 중에 빈곤한 사람은 없었고, 아팠던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북한은 실업률 56%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유엔 자료에 보면 이제 최빈국 1, 2, 3등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북한.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양극화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또 빈곤층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허덕이고, 그리고 아까 장마당이 저렇게 잘 되니까 서로들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자본도 쌓고 시장 경제가 발달하니까 잘 사나 그렇겠지만, 그것은 양극화의 어느 한 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GDP가 이렇다고 그러는데, 평양은 기본 평균이 이렇다면 황해남도는 절반 이하잖아요. 3분의 1 수준에서부터 이제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평양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 외의 지역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현재 시장활동 참여 비율의 주민의 한 70%가 거기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아까 말한 배급을 받는 기업소에는 나가지 않고 대신에 돈으로 갖다 준다고 그러죠. 시장에서 버는 소득이 그러다 보니 7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버는 소득으로 다시 시장에 가서 지출하는 비율이 또 80, 9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을
자본이 돌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사업이라고 책을 대여해주는 비용으로도 또 수입이 발생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탈북민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였어요. 요새는 이게 그렇게 유행이 된다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또 편견적 사고죠. 북한 사람들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책 읽을 기회도 없었을 것 같은, 책도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저한테다가 도서관 사업이 교수님 요새는 유행이래요. 이거 사례로 들으세요.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급제가 다시 복귀가 되고 시장 폐기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쨌든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 노동자 1개월의 임금 기준, 아까 그 사업소에서 일할 때 3,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쌀 1kg를 못 사는 형편인 거죠. 한 달에 1kg도 못 사게 되면 뭘로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취약계층인데, 그건 이제 빈곤에 대해서 여태까지 봤고, 사회 취약계층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이라는 곳에서 2018년에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나온 말로 북한을 이제 취약계층을 지칭을 하면서 약 1,800만 명이 취약계층이다라고 그랬어요. 북한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죠? 북한 인구가 2,300만 명. 대략 2,300만 명인데 취약계층이 1,800만 명이니까, 그죠? 반 이상이 취약계층이니까 할 수 없이 전 세계로 봤을 때 최빈국 1, 2, 3등이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취약계층 중에 대부분이 영양실조, 그리고 유엔 구호기구가 이제 기구들이 지원을 해서 되는 것이고, 이제 유니세프의 기록을 보면 5세 미만 어린이 35만 명하고 임산부에게 의약품을 제공을 했고 170만 명에게는 영양 지원을 했고,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취약계층 1,800만 명이라고 하는 계산을 이제 유엔이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많을 때 과연 우리 복지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취약계층들을 대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은 사실은 사회의 계급하고 출생 성분에 따라서 정책을 달리 쓰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이 더 생기는 거죠. 엄격한 계급사회이고,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의 성분에 따라서 정해지죠. 내가 좋은 집안에서 나와야 높은 계급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만 대물림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취약계층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그리고 환자, 장애인,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그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했고요. 요 5개의 그 취약계층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강의에 5주간이 이제 요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들고 왔어요. 아동 청소년 쪽에서는, 아동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인데, 우리 남한의 교육의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홍익인간이죠. 그래서 인격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 그리고 민주시민 들어가고요. 인간다운 삶의 영위, 민주국가, 인류공영이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북한의 교육법을 보면 1조 3조 29조 거를 이제 총칭해서 가져왔는데, 자주적인 사상의식,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이 단어는 좋은 것 같아요. 건전한 사상의식, 또 깊은 과학 기술, 튼튼한 체력, 믿음직한 인재 하면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사상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정치 사상 교양을 통해서 배우는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거라면, 여기는
자주 사상의식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형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줄 수 있겠는지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잘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우리도 12년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2014년부터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랬거든요.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어가 필수라는 거예요. 영어는 죽었다 깨나도 안 가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말만 가르칠 것 같았는데 러시아는 필수가 아니고 영어가 필수인 것이 저한테는 참 특이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화, 체제 홍보, 유지 강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김정은이 2014년에 평양 보육원 방문한 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의 뉴스까지 났었었죠. 그래서 복지 향상을 지시하고 고아들한테도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소년단, 그 다음에 청년동맹, 그리고 붉은 청년근위대라고 해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빨간 마후라를 매는 거, 또 요 타이를 매는 것이 지금 여기에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되는 거고, 누가 먼저 빨간 마후라를 맺느냐, 누가 먼저 무엇을 떼고 타이를 맺느냐, 뭐, 그리고 이제 결국 다 모두가 다 군인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하고 우리가 북한에서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사회통합이라고 그러는 걸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의 여성 정책, 1946년이니까 아주 정말 옛날인 거죠. 이제 해방되자마자 이제 북쪽에서는 노동자 및 사업원에 대한 법령을 제정을 하면서 여성도 노동의 일꾼으로 했던 거죠. 예. 노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차원이 좋게도 해석이 되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타가서에다가 자기 아이를 맡기고 자기가 기르지도 못하면서 노동전선에 나가야지 되는 여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선거, 피선거권은 뭐 우리도 즉시 가졌으니까 이건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1948년 9월 8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남녀평등권이 보장이 됩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6.25가 나기 전서부터 여성에 대한 권리를 좀 이렇게 앞세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북쪽은 가부장제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가부장제도 엄청나게 심하게 되어 있어서 이 2중 3중의 고통이 지금 우리로 치자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가부장제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취약계층이 이제 노인, 양로원도 있고 또 요양시설도 있어요. 양로원 부양 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 이제 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노인 연령을 조금 더 우리보다는 좀 낮춰 놓은 것 같아요. 이제 헌법 72조에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아까 우리 사회보장법에도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 나왔었죠. 무상치료, 사회보험회원의 의료자 보호정책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형식일 뿐이고 지방도시 특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뭐 연로연금은 당연히 있지만 그것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이제 간단히 써드렸고요. 선전하고는 달리 노인을 위한 복지는 사실 지금 전무한 상태다라고 하네요. 아동에 대한 복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노인은 사실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회들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노인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환자인데요. 이제 의료 분야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방사능 핵만 있는 게 아니라 결핵도 있다. 결핵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죠. 세계 1위. 연 12만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니 엄청난 결핵의 문제가 있는 건데, 남북한의 질병의 차이는 북한은 세균성 질환이 많고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고, 자,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의 이제 질병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의료가 복지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는 세균성 질환이 많고 특히 기생충의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었을 때 기생충이 생기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은 방역팀들이 그야말로 383 거기 휴전선에 쫙 서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방역하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